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49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집단 확진됐습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동군 섬진강 둔치에 있는 군 비행장에 대해 60년 만에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적장애인에게 34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은 3,400만 원만 준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복성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49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아청소년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최선의 대책이라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청소년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25일 이후 49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학년 1명을 빼고는 모두 같은 층을 쓰는 1학년. 동급생의 4분의 1 가까이 감염될 만큼 전파 속도는 빨랐는데 확진자 가운데 접종 완료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 등 가족 7명과 확진자가 다닌 학원생 1명도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한 16개 학교는 비대면 수업 및 조기 방학을 하였습니다. 학원 등도 임시 휴원하도록 권고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학교 확진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이 학교의 집단 감염은 최근 급증하는 소아청소년의 감염 추세를 잘 보여줍니다. 이달 들어 도내 10대 감염자는 740여 명으로 지난달 295명보다 2.5배 늘었고 접종 대상이 아닌 10살 미만 확진자는 560여 명으로 11월 193명보다 3배나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최선의 대책은 백신 접종. 하지만 도내 만 12살부터 17살까지 2차 접종 완료율은 42.7%로 전체 접종률 81.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나이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65명, 진주 17명, 거제 24명, 김해 16명 등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800여 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65.8%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MBC 경남은 연말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수없이 멈췄고 힘겹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도 한 달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가 삼킨 2021년을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하지만 100명대를 밑돌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0명을 넘기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경남에선 19,700명이 감염됐고 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은 비율은 81%, 3차 접종률도 29.6%에 이르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소상공인들입니다. 경남의 자영업자 수는 2년 사이 3.4% 줄었습니다. 고용원이 1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 수는 2년 사이 21% 줄었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1.1% 늘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며 버텼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와 관련이 많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 취업자 수는 2년 사이 15.5%나 줄었습니다. 이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울며 계좌 몇개로 문은 열어놨고 있는데 손님은 없고 관리비라든지 임금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또 다 나가야 되고.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학습 격차도 생겼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별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엔 중위권 학생의 성취도 비율이 2에서 3% 정도 감소했고 2학기엔 상위권과 중위권 모두 성취도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읽기와 쓰기, 셈하기 미달 학생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줄어 학습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3학년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솔직히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그런 속에서도 거시경제는 희망적이었습니다. 4분기 연속 감소세였던 경남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서비스업 생산도 지난 1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26.5%나 급감했던 수출도 회복돼 올해 2분기에 20.1%, 3분기에 19.9% 증가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한 해, 새해에는 코로나가 삼킨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하동군 섬진강 둔치에는 군 비행장이 있는데요. 무려 60여 년 만에 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경관을 해치고 섬진강 정비에 걸림돌이 됐던 비행장이 사라져서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1963년 하동읍 섬진강 둔치에 헬기 예비 작전 기지를 지정했습니다. 길이 510m, 너비 28,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철책으로 둘러싸여 지난 60년 동안 접근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강으로 접근하는 길을 막아 제첩을 잡는 어민들에게도 큰 불편이었습니다. 우회를 하고 들어가고 또 그 좁은 그 제첩을 손으로 이동을 해야 됨에 따라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동군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고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비행장 폐쇄를 꾸준히 촉구해왔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그 제약을 받거든요. 60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마침내 지난 21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하동 비행장은 완전히 폐쇄됩니다. 하동군은 비행장이 빠져나간 자리를 송림과 연계해 하동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동숲은 10헥타르 면적에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시설을 갖춘 첨단 휴양숲으로 꾸며져 섬진강의 관광 자원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여전히 추운 날씨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7도, 진주 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조특보는 더 확대돼 현재 창원을 포함한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영하권 추위를 보이며 춥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8도, 밀양은 영하 6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산청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랐다가 모레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중증 지적 장애인에게 농장 일을 시키고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준 80대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34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는데 지금까지 받은 돈이 고작 3,400만 원으로 1년에 100만 원 꼴이었습니다. 정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경남 하동의 한 농장. 중증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이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축사를 치우고 감을 수확하고 농사를 짓는 등 농가 밭에서 고된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는 건 뭐지래. 질집이 드럽게 그래갖고 이래갖고 한 손 갖고 뱅랑 밥 메고 이러고 나면 그래. 불쌍해서 못 봐. 34년간 노동에 시달리며 어느새 60대 노인이 된 A씨는 지난 7월 14일 농장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농장의 신고로 수색이 시작됐고 다음 날 인근 마을 공원에서 발견됐는데 탈출 이유를 확인하던 경찰은 A씨가 노동력 착취에 시달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장 주인인 80대 B씨는 1987년 이웃마을 사는 A씨를 데려와 매일 7시간 넘게 34년 동안 일을 시켰는데 A씨에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8천만 원 중에서 실제로는 3,40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1년 평균 100만 원가량만 지급한 명백한 노동 착취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아주 심했고 그 가족들도 같이 거주를 안 했고 그 장기간 동안 아주 낮은 금액으로 그 노동력이 착취되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감금이나 학대, 폭행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농장주 B씨를 노동력 착취와 준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동 지역 장애인협회와 군청 등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신청한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복성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동계는 관련법이 생긴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주가 처벌된 사례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 직원 A씨는 용접 작업 중 골절상을 입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사업주는 A씨가 대량 품질 불량 사고를 냈다는 이유를 꾸며내 징계 차원에서 약 넉 달 동안 잔업이나 특근을 제한했습니다. 노조는 A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해당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법이 지난 2016년 만들어진 이후 형사처벌로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산재를 은폐하고 또 그 불이익을 준 부분을 밝혀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이 사용자 측에서 증거까지 조작을 적극적으로 해서 은폐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밝혀내서 유죄를 받아낸 점에서 그동안 노동자들은 근무 중에 다치고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 산재 신청을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측의 산재 신청 보복 행위가 있더라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제대로만 수사를 한다면 산재은폐라든지 아니면 재해를 당하더라도 그 불이익 때문에 산재를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 국회는 지난 9일 사법경찰관 직무규정 개정안을 가결해 내년 1월 27일부터는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15대 지회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산양 세포간 도로건설공사 준공식은 오늘 오후 2시 통영시 산양 삼거리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하만 사랑택시 운영협약이 오늘 오후 2시 하만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클래식 콘서트는 오늘 오후 7시 30분 김해 서부문화센터 한의홀에서 펼쳐집니다.
2021년 사천시 주부 민방위 기동대 결산총회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됩니다. 하동군 악양면과 광양시 다안면을 연결하는 남도 2대교가 2023년 1월에 착공해 2024년 12월에 완공됩니다.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는 남도 2대교는 총 길이 350m, 폭 13.5m에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1935년에 완공한 섬진교와 2003년에 완공한 남도대교 사이에 들어섭니다. 하동 녹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017년 미국 스타벅스에 가루 녹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50만 달러, 2019년 100만 달러, 2020년 160만 달러에 이어서 올해 300만 달러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창선 삼천포대교 새해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새해 첫날 일출 시간에 주정차 단속과 함께 방문객 밀집 해산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 및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창립총회 기념 토론회가 어제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일하는 청소년 관련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보고를 시작으로 청소년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발표하는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창립총회도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소 연료전지를 소규모로 설치하는 도심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SK에코플랜트, 경남에너지, 부경환경기술은 앞으로 도심 8곳에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해 연간 15만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약 6만여 가구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위한 신청이 경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도내 약 20만 개 사업장에 2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등 25개 업종 약 5만 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사업체에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합니다. 거제에서 지난 15일 새벽 만취 역주행 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의 사촌 오빠라 밝힌 청원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용서나 구제도 바라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가해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6km로 터널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오산시에서 갓난아이를 의료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다른 두 아들도 방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 1살과 3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분리해 보호하고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2부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장 출입을 막았는데도 집회를 위해 사업장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노조 대표와 산별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원청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청 노동자의 집회 등을 위해 원청에 출입하는 것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3급 이상 실국 본부장과 시군 단체장 등 4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년 1월 1일자로 냈습니다.
2급인 서부지역 본부장엔 천성봉 이사관을 임명하는 등 적재적소를 기본으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성원 토월 그랜드타운은 최근 전체 소유자 42개 동 6,252가구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경남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4년도에 준공한 이곳은 낡고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단지 규모가 크고 재건축을 하기에 여의치 않아 이같이 결정했으며 창원시의 설립 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